자, 유형 12번에 있는 연립방정식은 구조가 뭐냐면은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얘기해요. 대칭식. 정확하게는 두 문자에 대한 대칭식인데 그냥 대칭식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x 더하기 y. 좀 균형 잡히게 생기지 않았어? 대칭식. 자, x 곱하기 y. 균형 잡히게 생겼지? 대칭식. 그러니까 왜 대칭식인지는 다시 얘기해 줄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것도 균형 잡히게 생겼죠? 대칭식 등등등. x세제곱 더하기 y세 차수는 계속 똑같이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x하고 y 차수하고 x하고 y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다 어때요? 같죠? 그러면 대칭식인 거야. 그러니까 대칭식을 판단하는 기준은 x에다가 y를 집어넣고 다시 y에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 식의 변화가 없으면 대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그럼 잘 봐봐. 만약에 x 더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3xy라는 어떤 식이 있어요. 자, x 자리에다 y 넣고 y 자리에다가 x를 다시 넣어볼 거예요. 그럼 y 더하기 x 마이너스 3 yx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기존에 x에다 y 대입했고요. 기존에 y에다가 x를 대입했어요. 그럼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지금 현재 두 개는 같은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우리가 대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칭식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또 들어볼게요. 만약에 x, y에 제곱 있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y가 있어요. 이렇게. 자,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를 넣을게요. 대칭식이에요? 대칭식이 아니에요? 대칭식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는 3x인데 여기는 x가 됐고 여기는 y인데 여기는 3y가 됐잖아. 마이너스 3y. 개수가 안 맞잖아요. 대칭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대칭식이 되려면은 앞에 있는 개수들도 같을 거고요. 문자의 차수도 항상 같을 거다. 대충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대칭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를 넣었을 때 식의 변화가 없으면 대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대칭식이라는 게 판단이 됐으면 대칭식 연립방정식들의 해법은 무조건 합하고 곱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대칭식의 해법은 x 더하기 y를 대문자 a라고 하고 x하고 y를 곱해서 대문자 b로 치환한 다음에 대문자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대칭 상태인 연립방정식의 해법이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644번부터 갑시다. 자, 643번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y 곱한 게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판단부터 하는 거야. 이거 딱 보니까 위에도 대칭식이죠. x 대신 y, y 대신 x 넣어도 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얘도 x 대신 y, y 대신 x면 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요거를 둘 다 대칭인 상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대칭 상태인 연립방정식의 해법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치환해서 이 식 자체를 대문자 a,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랑 xy 곱한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가 a, 요거가 b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문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b는 얼마고요? 1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b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얘를 풀어줄 거예요. 그럼 요거는 풀기 쉽죠, 이제? 그냥 b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b에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해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12는 13이 나오기 때문에 대문자 a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제 잘 봐봐. x 더하기 y를 a라고 했기 때문에 a가 1인 경우랑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자, xy 곱한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6이지. 이렇게. xy 곱한 게 무조건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의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됐나요? 자,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야매까지는 아니지만 완전 정석이 아닌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좀 얘기해 줄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풀 거예요. 정석적인 방법은
y에다가 1-x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럼 x y 대신에 1-x는 마이너스 6. 그럼 이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는 마이너스 6이니까 이 두 개를 그냥 넘겨버리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얘가 x 마이너스 3이랑 x 플러스 2랑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x값이 마이너스 2 또는 x값이 3이 나와요.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봐봐. y값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x가 만약에 3이야? 그럼 y값 얼마 나와요 이번에? 마이너스 2죠. 잘 들어. 답도 좌우 대칭으로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 때 3. 뒤집어서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2. 대칭으로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자, 서술형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풀어서 답을 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객관식을 풀고 있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곱한 것부터 봐. 곱해서 마이너스 6을 만족하는 숫자를 빨리 생각해봐. 그거 걔네들을 더했을 때 1을 만족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6 되는 거. 마이너스 3이랑 2 있잖아. 숫자 두 개가. 그러면은 얘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답이. 그래서 요거는 답이 x는 마이너스 3, y는 2. 얘는 x는 2,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더 나온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총 4쌍이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뭐 한 건지 알겠어? 자, 644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해봐봐. 도전 644번. 같이 다시 하긴 할 건데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644번. 노트에 펜으로 할 거면 노트, 샤프로 할 거면 책에다 하고. 얘들아, 이 문제를 풀 때 뭐가 제일 먼저야? 이 문제의 순서가 뭐예요? 이걸 보자마자 대칭식이라고 인지하는 게 먼저라고. 대칭식이라는 걸 캐치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지금 보니까 xy하고 x 더하기 y가 있으니까 이거 y 대신 x 넣고 x 대신 y 넣어도 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밑에도 둘 다 대칭식이어야 돼. 얘도 x 대신 y 넣고 y 대신 x 넣으면 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 문제 풀이의 첫 번째 단계는 이거 대칭식이다 라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야. 왜? 대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들은 해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칭식이다라고 캐치하는 게 먼저예요. 됐나요? 대칭식이라는 걸 캐치했으면 어떻게 시작한다? x 더하기 y를 a라고 하고요. x 곱하기 y를 b라고 한 다음에 a, b에 대한 식으로 쟤를 바꿔줄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위의 식 불러봐. a하고 b 이용해서 표현해봐. 그냥 a 더하기 b죠? b 더하기 a는 정확하게 하면은 b 더하기 a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하나 바꿔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먼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a제곱에서 마이너스 2b인데 플러스 b 한 번 더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그래서 a, b에 대한 식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b 대신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라고 하고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까지 넘어가서 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는 0 됐나요? 그럼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또는 a 값은 1이 나왔어요. 자, a가 마이너스 2면은 자, b를 구할 거예요. b는 얼마예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고요. a가 1일 때는요, b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생긴 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요것만 좀 지울게. 첫 번째 케이스는 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일 때 xy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케이스랑 두 번째 x 더하기 y가 얼마일 때? 1일 때 xy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케이스가 생긴 거. 이거 두 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된 거 같아? 자, 서술형이었으면 어떻게 한다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를 넣어서 계산해 주는 거고, 우리가 그냥 빨리 답을 내야 된다 하면 누구부터 본다? 곱부터 본다.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 딱 생각해봐. 누구야? 1이랑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x는 1, y는 마이너스 3도 되지만 대칭 구조기 때문에 x, y를 뒤집은 것도 항상 답이 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y는 1. 이것도 답이 된다. 그래서 두 쌍 나왔고 여기서도 두 쌍 나오는 거예요. 자, 곱해서 마이너스 6 만족하면서 더해서 1 만족해야 된대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야? x는 3, y는 마이너스 2. 대칭 구조니까 x, y 또 바꾼 것도 답이 되는 거. x는 마이너스 2, y는 3. 이렇게 총 4쌍의 해가 나온다. 그런 쌍들 중에서 알파하고 베타의 차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알파하고 베타의 차가 4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차가 5가 나올 테니까 차의 최대값은 5입니다 라고 답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다. 자, 645번은 이제 풀어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숙제로. 자, 646번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대칭식 분명히 별표 쳐놓고 얘는 뭐 해야 된다고? 인지해야 된다고? 아, 이거 대칭이니까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은 그냥 푸는 거야 얘는. 자, 그냥 풀게요. 646번은 x-y 얘가 a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8. 자, 요게 오직 한 쌍의 해. 를 갖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네. 자, 쟤는 그냥 연립방정식이야. 대칭 아니죠? 얘는 대칭이 맞는데 얘는 대칭이 아니잖아. x하고 y 바꾸면은 부호가 안 맞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1차하고 2차짜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y는 x-a라고 하고 y에다가 다시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럼 x제곱 더하기 x-a의 제곱 마이너스 18은 0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쵸?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제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2x의 제곱 될 것 같고 마이너스 2ax가 되고요.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8은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아 이제 잘 들어봐봐.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x값 하나에 대응되는 y값이 딱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나는 일단 얘를 풀 거죠. 그럼 x값이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요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 판별식을 조사해가지고 판별식이 얼마다를 풀어줄 거예요? 0이다를 풀어줄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을 쭉 얘기한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바로 판별식이 0이다. 이거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자, 판별식 갑시다.
그러면 절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6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a제곱은 36이고 a는 뿌라마이너 6인데 양수 a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값은 6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다. 됐죠? 자, 유형 14번은 마지막에 할 거라서 일단 15번으로 넘어갈게요. 활용.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활용. 자, 활용은 항상 뭐야? 얘들아, 활용 경험상 뭐가 활용이에요? 늘? 식을 세우고요. 그 식 내가 세운 거를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식을 풀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한 거예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파트가 활용이다. 됐나요? 자, 15번 봅시다. 문제 번호는 600. 네, 흰 분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652번을 볼게요. 자, 625번 보면은 그림을 좀 그려보자.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하나 내접하고 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얘가 지름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주면은 요 길이가 지름이자 10이 되는 거고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이라고 했어요. 지름이 10, 직사각형의 둘레가 28.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대부분 미지수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자, 이게 10이라고 했죠. 원의 중심이 있었을 거고. 자, 요게 지금 몇 cm라는 얘기예요? 10cm라는 얘기예요. 자, 직사각형의 둘레가 28이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의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각각 x랑 y라고 미지수를 놔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세팅한 x, y 갖고 식이 난 두 개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도 두 개가 나올 것 같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둘레의 길이가 28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가 14죠. 왜냐하면 2x 더하기 2y가 28일 테니까 하나 더 있는데. 그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죠. 그리고 또 드는 생각. 이거는 나는 알아차렸다. 대칭식이죠. 대칭식이잖아. 대칭식이라고. 알아차려야 된다고. 대칭식이잖아. 알아차리라고. 급발진 아니야. 각인 효과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화난 건 아니고요. 알아차리라고. 야, 아까 잼민이들이 종혁이 보고 잘생겼대. 그러니까 그 잼민이들이 뭐 한 거야? 종혁이 보고 알아차린 거지. 저 새끼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 재수없는 표정 짓지 말고. 농담. 자,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대칭식이란 걸 알아차려야 된다고. 야, 이거 보고 물론 y는 14-x라 너도 해도 되지만 대칭식은 대칭식이다라는 거를 캐치하시라고요. 얘는 간단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까 우리가 풀었던 644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풀어야지만 훨씬 수월하게 풀려요. 됐어요? 자, 봐봐요. 그러면 대칭식이란 거 알아차렸다. 그럼 x 더하기 y는 얼마고요? a고요. x, y 곱한 거를 뭐라고 하겠다? b라고 하겠다. 이렇게 일단 바꿔주시고 그럼 a는 얼마예요? 14.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b가 100이다. 이렇게 풀면은 바로 a값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b값이 나오는 거구나. 14 제곱하면 얼마야? 196이잖아. 그럼 2b는 96이니까 b값 얼마 나와요? 48 나오죠? 그래서 b값은 48이 나왔으니까 x 더하기 y가 얼마일 때 14. b값은 얼마 나왔다? 48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대입하는 거지만 곱해서 48이 되면서 더해서 14가 되는 숫자 조합을 생각해 볼 거예요. 6, 8에 48 더하면 14 됐지? 그치? 보통 이렇게 주니까 그게 곱셈으로 잘 숫자가 떠오르면 그냥 그렇게 때려 맞추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다만 조심할 거는 x가 8이고 y가 6인데 대칭이라는 것 때문에 뭐였다? x, y가 바뀌는 것까지 근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x는 8, y도 6도 되지만 x는 6, y는 8이다도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여러분?
긴 변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두 개 중에서 긴 건 8이니까 긴 변의 길이는 8입니다 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655번을 해보십시오. 애들도 이걸 못 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월요일날 내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일단 우리가 이 그림에서 반드시 그려야 되는 보조선은 이런 반지름 보조선이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핑크색 선은 얼마예요? 길이가? 이게 5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려주면은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지고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원래는 얘를 x, 얘를 y라고 놓는 게 맞지만 실제로 여기를 x, 여기를 y로 놓는 것보다 여기를 x라고 놓고 그냥 a라고 할게. 여기를 b라고 놓는 게 우리가 식을 세우기가 조금 더 편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가 나와?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 나와요? 25 나오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가 얼마야? 5-a고 그럼 여기도 다시 5-a가 되죠? 자, 요만큼이 b고 요만큼 b니까 요만큼 얼마가 나와요? 5-b가 나오는 거 맞죠? 인정? 그러면은 5-a에다가 5-b를 더하고 2를 곱한 게 얼마가 나왔다? 둘레의 길이가 8이다 라고 했으니까 5-a 더하기 5-b를 계산한 게 얼마가 나왔다? 8이 나왔다. 그러면 a, b에 대한 식 하나 더 나오잖아요. 자, 이제 전개해봐봐. 20 마이너스 2a 더하기 b.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와? a 더하기 b가 10이 나올 거예요. 아니구나. 20에서 8 빼니까 12니까 6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대칭 형태의 연립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예요? PQ에서 PR을 뺀 거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요거를 정리해주면 PQ가 누구야? 5-A죠. PR이 누구예요? 5-B죠. 요거죠. 그럼 요거를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 B-A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거를 편의상 그냥 A-B라고 생각을 할게요. 차. 그냥 PQ에서 PR을 뺐는데 5-A에서 5-B를 이제 뺀 다음에 PQ의 길이가 PR의 길이보다 길기 때문에 그냥 요 값은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씌워준 거예요. 그럼 A-B에 차를 구하는 거하고 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진짜? 헬로? 이해 좀. 아니 PQ 대신 5-A, PR 대신 5-B, 마이너스 풀면 5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예요. 마이너스 B 플러스 B를 계산을 할 건데 그냥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절대값 씌워서 A-B의 절대값이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잖아. PQ가 5-A예요? PQ가 5-A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저기 적혀 있어요. 오케이. PR은 뭐라 적혀 있어요? AR 아닌가? AQ랑 지금 PQ랑 AR이랑 같고요. 직사각형이니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알겠어요. PR이랑 AQ랑 같아요.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5-A에서 5-B를 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그냥 절대값도 씌워서 A-B라고 좀 썼어요. 그러면 문제 잘 들어봐봐. 내 얘기 잘 들어봐봐. 자, 그냥 이게 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달라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의미는 뭐냐면은 길이의 차를 구해달라는 거야. 길이의 차. 그럼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면 절대값 안 해도 되잖아. 뭐 안 해도 되긴 해. 그렇게 따질 거면은 그냥 안 해도 되긴 하거든? 그냥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구한다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좀 해버리면 조금 해석하기가 좀 편해요. 그냥 한번 보세요. 자, A-B의 절대값의 차는 뭐냐면은 AB가 결국에 뭐야? 요 연립방정식의 두 근 아닌가요? 이해됐나요? AB가 결국에는 여기서 만족하는 AB 값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두 근의 차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꼭 A값, B값을 따로따로 구할 필요는 없다란 얘기야. 근데 이건 오케이. 잘 들어봐봐. 그리고 대칭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A 더하기 B를 그냥 잠시 대문자 X라고 하고 A, B 곱한 거를 대문자 Y라고 좀 합시다. 됐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Y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25가 되는 거고. 자, 얘가 X가 6인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A 더하기 B를 X로 했으니까 X는 6이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Y니까 그럼 요거 풀어주면 6 넣어봐. 그럼 36 마이너스 2Y는 25지. 그럼 2Y는 36에서 25 빼면은 11이거든요. 기분이 좀 나쁘게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Y는 2분의 11이 나왔어요. 맞니? 그럼 X가 6이고 Y가 2분의 11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 방정식을 푼다는 건 A 더하기 B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고 6이 나왔고 A, B를 곱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1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A-B의 절대값 구하면 되는 거. 그럼 여기서 뭐가 생각나면 돼 이제? 곱셈공식. 곱셈공식 변형이 생각나면 되는 거지. A-B의 절대값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36 마이너스 4 곱하기 너니까 22. 그럼 이거 얼마예요? 14가 나오죠. 그럼 A-B의 제곱이 14니까 A-B의 절대값은 얼마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루트 14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루트 1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가는 거냐면은 사실은 여기서 A, B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계산이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A, B를 구해서 넣을 필요는 없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두근의 차를 구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차를 구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합하고 곱을 알고 있으면은 걔네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차를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